안녕하십니까. 독고구금입니다. 오늘은 우리말과 한문으로 이루어진 색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본은 교통신호 색깔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색깔 중에서도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단, 붉을 단자, 푸를 청, 붉을 홍 있고 검을 흑자와 녹자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붉은색을 나타내는 한자는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붉을홍, 붉을적, 붉을단, 붉을주 등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무수히 많은 붉은을 나타내는 한문이 있습니다. 붉을홍은 대개 옛날에 그 실이나 옷감을 염색할 때 장인 공자에 들어있는 장인들이 염색한 색이 주로 처음에는 붉은색인 듯 합니다. 그래서 장인들이 실에 염색하는 것은 붉다. 그래서 붉을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홍근적, 백일홍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붉을적은 이렇게 도 밑에 불화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불이 나서 땅이 붉게 보인다는 모습이기도 하고 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굴이 붉게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외선 할 때 적을 사용하게 됩니다. 붉을 주는 주목이라 할 때 쓰이는데 이제 주목은 껍질과 안쪽에 줄기 중심부가 붉어서 붉은 나무라는 뜻에서 주목이라고 합니다. 이 무주할 때 그 무주가 붉을 주로 사용합니다. 붉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붉을 단인데 단청이라고 할 때 붉을 단을 씁니다. 일편단심, 단풍 등에 사용됩니다. 요새는 잘 부르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애국가 3절 가사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렇게 해서 일편단심할 때 이 붉을 단자가 쓰입니다. 근데 일편단심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단은 붉다는 뜻인데 어떤 붉음이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붉을 홍부터 보면은 붉기는 붉은데 이제 실에 붉은색을 입히는 장인의 의미라서 기술적 붉은색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홍치마가 붉은 치마를 이야기하는 이제 동가 홍상 같은 가시면은 다홍치마다 이 말인데 이렇게 옷 같은 거 만들 때 씁니다. 두 번째 붉을적은 불이 관련된 글자 색입니다. 글자가 흙이 있고 그 밑에 불이 있어서 불로 뜨겁게 데워진 그런 느낌의 붉은 땅입니다. 약간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땅이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도라고 합니다. 적도 열이 뜨겁게 아는 지역. 이걸 홍도로 하진 않죠. 이제 홍도를 적도로 할까. 적도에 열이 느껴지는 지역. 거기 붉다고 해서 홍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홍도라고 하면은 복숭아밭에 줄 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혈구의 빨간색도 약간 검붉어서 붉을 적을 씁니다. 적은 불에 다 타버린 붉은 땅의 의미가 있어서 벌거숭이라는 것도 포함합니다. 적자 이런 식으로 할 때 벌거숭이 의미로서 적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삼국지 연의에 적벽대전이 나옵니다. 적벽대전, 그러니까 배틀 오브 레드 클리프인데 이것은 붉은 벽
적벽이라고도 하고 황무지의 적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벽이라 하는데 사실 큰 벽이 아니고 좀 쪼매난 벽이고 황무지로 되어 있는, 황무지라서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붉을 주인데 나무의 껍질과 속의 중심 부분이 붉어서 이제 붉은 뜻을 취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나무의 붉은 심의 느낌과 나무의 그 원래 노랗고 누런 느낌이 있는 그런 붉은 색깔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붉을 단은 이제 이게 요 모양이 보다시피 운물 혹은 갱도 안에서 조점이 이런 운물이나 갱도 안에 멀리 보이는 붉은 광물의 색이 되겠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타는 빨간 금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글자는 운물정 혹은 갱도 구덩이 땅속 깊은 곳에서 멀리서 보이는 붉게 타는 금속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심 혹은 일편단심이라고 하면은 붉게 타오르는 심장이 태어난 듯한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맹세할 때 일편단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 홍, 단, 주 네 글자 모두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붉을 적은 불의 성질에 이제 뜨겁고 진한 겉에, 붉을 홍은 옷감을 염료하는 그런 이제 염료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예쁘고 밝은 것에, 단은 또 이 광물에 수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느낌, 길이에 차고 단단하고 그런 것입니다. 주는 속이 붉은 나무에서 생겨서 부드럽고 고운 곳에 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붉은색이라도 붉을 적은 어둡고 붉고, 붉을 홍은 밝고 붉고, 붉을 단은 검고 붉고, 붉을 주는 노랗고 붉은 계에 사용합니다. 한편 같은 붉은색이라도 나라별로 선호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레드크로스, 우리 적십자는 일본은 적십자인데 그 영향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십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십자라고 합니다. 네. 홍위군처럼 홍근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적군파 이렇게 얘기하듯이 소련의 내전도 적벽 내전입니다. 이렇게 홍백 내전이 아니라 적벽 내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흑에서도 흑은 성직자의 검은 사제복의 의미를 나타내고 적은 나폴레옹 시절에 붉은 군복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홍이나 주를 쓰지 않고 붉을 적을 사용합니다. 군복만 표현하면은 홍도 가능하겠지만은 군인이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이러니까 다 포함해서 붉을 적, 좀 뜨거운 열병기도 포함하는 듯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검은 사제복 흑이라고 하는데 검은색도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을 흑을 이야기하지만은 검을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검을현보다는 그 선자문에 나오는 하늘천 따지, 이게 검을현 누르황이 아니고 가물현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을 흑은 실제적으로 검은 블랙을 이야기하지만은 검을현, 가물현은 논리적이고 철학적, 비실제적 검은 다크, 빛의 어두움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움.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것 중에 이제 먹묵이 있습니다. 건묵자흑, 무게 가까이 있으면은 검어지는
이게 묵도 껌문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글자를 보면은 붉을적은 불로 탄 땅이 붉어져서 붉을적인데, 이 붉을적 위에 여기 네모 여기 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궁이 창문벽 바로 밑에 이 불을 떼면은 그 벽에 시커멓게 변하는 모습, 벽면이 검게 거슬립니다. 그것이 이제 검을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을 흙 밑에 또 흙토를 새로 붙이면은 그 끄름이 땅 밑에 모여서 그것이 까만 것이 모여서 묵이 됩니다. 묵. 거의 뭐 같은 글자에 추가를 해서 붉고 검고 또 검은 원료인 묵이 되는 것입니다. 가물현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현손을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안 조상과 후손을 얘기할 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정조, 정조 할아버지 하면 안 되는 것이 정조할 때 조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등으로 올라갑니다. 아래는 아들, 손자, 정손자 그리고 현손이 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얘기할 때 고는 불고자인데 후손을 얘기할 때 후손이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애매합니다. 후손을 고손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을 사용하여 현손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고손이라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너무 따질 필요 없이 울로도 고조가 있는데 밑에도 고손이 있으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현손은 정손 밑에 현손, 가물가물하게 멀리 있는 저 아래 손자라는 뜻입니다. 즉 가물현은 가물가물해서 어두워 보인다는 뜻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멀고 너무 작아서 가물가물 잘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빨간지 검은지 노란지 황색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건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은물이 든다. 건주자적, 붉은 주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 물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과 녹에 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색, 녹색, 남색 등이 있습니다. 청은 영어로 블루 혹은 시안으로 적을 수 있는데 주로 블루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블루는 청, 즉 파란색의 실물도 있지만은 우울한 모드, 우리가 뭐 영어 뭐 러브 이즈 블루 이렇게 하듯이 정신적 표현, 감정적 표현도 같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시아는 청색입니다. 의학 용어 중에 시아노시스가 있는데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그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파랗게 넘어갈 때 우리 흔히 새파랗게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람이 파랗다고 할 때 사람의 피부가 청색을 띱니다. 그래서 청색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이제 얇은 입술이나 입술은 점막으로 돼서 빨리 보이고 손가락 등에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뭐 블루라고 이야기하진 않고 시아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청춘, 이것이 전 문제인데 청춘, 풀을 청, 봄춘자를 써서 청춘이라고 씁니다. 청춘의 청은 뭐 이 청이 푸른색, 파란색은 아니고 젊다는 뜻입니다. 젊다. 이 풀을 청자를 보면은 밑에가 붉을 단자입니다. 아까 얘기한 단, 붉을 단 위에 이것이 날생자, 붉은 단과 붉은 우물이나 갱도 앞에 그 흙에서 새로 생겨나는 것들, 그 새싹들이 푸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사람이 우물도 안 쓰고 갱도도 안 쓰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운 풀이 자라나는 모습,
그것을 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춘이라 하는 말은 이 새로 자란 새싹의 봄이라는 뜻입니다. 청춘 남녀. 그러니까 이 청춘 남녀를 할 때 푸른 청춘이지 파란색의 청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푸르다는 말은 어린 잎이 이제 커지면서 자라는 그런 시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푸르다와 파랗다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파랗다는 실물적 색이고 푸른 혹은 푸르다는 새롭고 싱싱한 어떤 싹이 올라오는 듯한 신선한 푸르의 느낌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녹색이나 청색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르다는 풀에서 유래된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 깊은 바다처럼 불빛과 같이 맑고 푸르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푸른색은 어떤 특정한 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색, 녹색, 남색, 옥색, 연두색 등 이제 푸른 느낌, 영어로 하면 프레시나 영의 느낌이 있는 느낌이라고 하겠습니다. 색을 두루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뭇잎을 보고 푸르다고 말할 수 있으나 청색, 파랗다라고 할 수는 없고, 하늘을 보고 푸르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녹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고려청자는 무슨 색이겠습니까? 고려청자는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고려청자는 비치색이라고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제 물총새가 이제 수컷을 비라하고 하고 암컷을 치라고 합니다. 이 물총새 색이 비치색입니다. 이것이 물총새인데 등을 보면은 이 색깔이 비치색입니다. 비치색 바다라고 할 때는 하늘도 이런 바다색이 이제 여기 하늘이고 이쪽이 깊은 바다고 저기 얇은 바다입니다. 어느 쪽이 빛이 색일까요? 우리가 고려청자라면은 이 색깔들입니다. 이 색깔들. 이건 약간 옥색에 가깝고 이쪽은 약간 그래도 푸른 기운이, 파란 기운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개 고려청자 하면은 녹색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청자의 청은 파란색인가 아니면 비치색이 녹색에 가까운가 뭐 그걸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려 녹자라 하지 않고 고려 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라는 말에는 청과 녹 같은 의미의 분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청과 녹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바로 교통신호등 때문입니다. 교통신호등은 색깔이 영어로는 레드, 옐로우, 그린입니다. 옐로우를 오렌지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주황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빨강, 노랑, 파랑인데 공문서나 적을 때는 적, 황, 녹색으로 적습니다. 적색, 황색, 청색으로 적진 않습니다. 지금 40, 50대 이상의 예전 사람들은 청산, 녹수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푸른 산, 푸른 들, 푸른 강물을 이야기합니다. 산, 들, 하늘, 강, 바다 색깔이 다 푸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좀 다릅니다. 이미 색깔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고 많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요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신호등을 만나서 파란불이니 건너가자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초록색인데 왜 파란색이라고 하느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왼쪽 신호등은 약간
녹색, 그린이고, 오른쪽 색은 보는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약간 블루, 청색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청록색의 어떤 단점입니다. 주위의 배경에 따라서 색깔이 달려 보이기도 하고, 이 통과되는 유리 재질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좀 애매한 색깔이죠. 아이들이 명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색깔 색조의 변화가 예전보다 무척 빨리 진행하여 많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그 분화가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는 빨간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입술 화장을 할 때, 물론 요새 남자도 하긴 하지만은 주로 여자분들이 입술 화장할 때 여러 가지 종류를 미세하게 세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빨간색 종류가 이 디올에서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다 빨간색 계열. 좀 무딘 남자 보면은 다 비슷비슷 몇 개 이런 그 진한 거 몇 개 빼고는 다 비슷해 보이겠지만은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름을 달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무지개 색표를 보더라도 왼쪽 빨간 것에서부터 오른쪽 그 보라색까지 발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색깔 변화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색상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았을까? 그렇지는 않은 듯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색도 오색, 뭐 빨강, 노랑, 초록, 남색 이렇게 끝내버렸는데 요새는 17개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색깔을 표현 내지는 발견하는 순서를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을 인지하고, 왜냐면 검은색은 밤, 흰색은 낮을 의미하고, 좀 이따가 피를 보면서 이제 빨간색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자연과 주위에 이제 어떤 자연과 식물들 뭐 이런 거 보면서 노란색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가장 늦게 인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파란색과 초록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디테일하게 구분하게 된 것은 문명이 좀 발달하고 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란색은 다른 색들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색, 그래도 뭐 몇천 년은 됐지만은 이 다른 모든 색들보다 늦게 나온 색입니다. 검은색과 하얀색, 즉 흑과 백, 즉 밤과 낮 이런 의미로 인식하고, 빨간색은 적색, 피라는 의미로 인식하고, 노란색과 초록색은 황색, 녹색을 인지하는데 땅, 그 다음에 식물, 자연 등을 통해서 인지합니다. 파란색은 이제 바다, 하늘 등을 통해서 인지하는데, 이것도 바다, 하늘은 색깔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하늘을, 우리는 고정적으로 그냥 하늘은 파랗다라고 정해놓고 그리지만은 예민한 사람들은 하늘은 뭘 그려야 될지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순서로 인식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말을 중심으로 보면은 색깔에 관해서 까망은 까만색 한문으로 흑이고, 하양은 하얀색 백이고, 빨강은 빨간색 즉 노랑은 노란색 황이고, 파랑은 파란색 청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초록색이 먼저 나타나지 싶은데 우리나라 말에 초록을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보라색은 이제 자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라색도 한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초록색이 빠져 있는 이제 하양, 빨강, 노랑, 파랑색이 있는데 초록색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초록색을 만들면 좋겠다,
저도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초록색에 대한 순수한 국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랑 파랑이니까 초랑으로 하자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 초록은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처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건 한문입니다. 불초의 예, 녹자입니다. 그래서 이 초롱이라고 하면은 이 한문화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에 분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녹색과 청색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한문으로 녹색과 청색은 구분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팔았다 풀었다, 이거는 주로 청색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녹색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새로운 단어가 있어야 이 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파란색, 푸른색, 녹색 등의 둘이 뭉실한 표현에서 벗어나 좀 더 명확한 세분된 표현이 필요한 시대로 이제 맞춰 나가야 됩니다. 누가 말했듯이 단어가 아는 만큼 정신도 개발된다고 하니 많은 단어를 가진 민족이 문화 발전이 뛰어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영어의 많은 단어를 개발해서 영어가 많이 발전했듯이 우리나라 국어학자들도 많은 단어를 개발해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추가로 몇 가지 더 색깔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는 영어로 하면은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그 다음에 보라색이 바이올렛인데 남색은 인디고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란색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울트라마린이 있는데, 울트라마린은 중세 때부터 아주 비싸게 교육되는 상품으로 청금석이라는 돌에서 나옵니다. 이 돌 자체가 금만큼 비쌉니다. 금석이에요. 금석. 푸른 돌인데 금만큼 비싼 돌이라 해서 청금석이 모양입니다. 이런 돌이 해서 이런 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청금석이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데, 이제 라피스는 돌이고 라줄리는 청금석이 채굴된 페르시아의 지명입니다. 이 청금석은 시대를 불문하고 아주 비싼 돌입니다. 울트라마린이라는 뜻은 바다 건너서 왔다는 그런 뜻인데, 이제 중세에서 자기들이 보면은 이 오는 곳이 아프가니스탄, 시베리아가 주산지인데 주로 이제 인도양이나 카스피해, 흑해 건너서 바다 건너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 라피스 라줄리 파우더를 아이섀도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데도 많이 사용했겠지만, 이집트가 이 청금석 라피스 라줄리를 이런 벽화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벽화에 먼저 사용한 쪽이 이집트라고 합니다. 중세에는 이것이 워낙 비싸서 성모 마리아의 옷에, 그다음에 예수님 옷 이런데 아주 성스러운 곳에만 사용할 수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파란색으로 코발트 블루가 있습니다. 코발트 블루. 코발트 광석인데 알루미늄산이 주성분이고, 이것이 이제 깜깜한 탄광 속에서 파랗게 빛나는 코발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붉을 단할 때 단은 그 깜깜한 탄광 속에서 빨갛게 빛나는 건데, 이 코발트 블루는 파랗게 빛나서 이제 산속에 있는 게 독일 단어로 산속에 사는 그런 마귀 혹은 요정을 코볼드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볼드에서 코발트로 진화된 겁니다.
코발트는 색깔, 이런 색깔입니다. 코발트는 이제 나중에 광석에서 안료를 추출하여 코발트 블루가 생성되었고, 주 산지는 페르시아, 현재 이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란색으로 쪽람이라고 하는데, 이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쪽람. 쪽은 식물의 일종으로 쌀이하고도 좀 종류가 같은 계열입니다. 남색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인디고, 쪽깁에서 추출한 보라색을 좀 함유한 어두운 청색 닭 퍼플리시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추출은 옛날에는 쪽깁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콜타르에서 원료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남색을 나타내는 이 쪽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 물에 담그고 여러 가지 분해제를 넣어서 사용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옷감을 넣어서 염색하면 이렇게 남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고는 초록에서 푸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에서 푸른색이 나오는 그런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록이나 초록, 녹색과 푸를 거의 자꾸 비슷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쪽빛, 인디고빛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듯 합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파란색 소인 인디고를 이제 풀에서 채취해서 사용하였습니다. 5,000년 전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식물에서 유래해서 좀 얇아서 회화 물감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옷을 이제 염색하기는 편해서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하지 않기 때문에 탈색이 잘 되어서 이렇게 인디고로 염색한 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동자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블루 컬러가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청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청개구리, 우리 말 안 듣는 사람을 청개구리를 하는데 이게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영어로는 블루 프록이 아니고 그린 프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사, 이제 푸른 뱀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영어로 번역하면 그린 스네이크, 블루 스네이크가 아닙니다. 청사라고 영화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뱀이 녹색으로 나옵니다. 녹색 뱀. 실제적으로 좀 징그러워서 이 추가는 안 했는데 청사 뱀이라고 검색하면은 초록색 뱀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푸른색, 그러니까 청색 뱀은 거의 없습니다. 글자는 청색이고 하지만은 청사는 그린 스네이크입니다. 우리가 청룡이라고 하는데 청룡 부대, 월남에 확인된 청룡, 이도 청룡이 이런 색깔입니다. 녹색. 그러니까 청이란 것은 약간 녹색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청이 붉을 단 위에 날생자, 그러니까 인데 요 풀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이 생겨나는 모습이 색깔은 다 이렇게 어린 떡잎 녹색이기 때문에 이 청룡도 이런 약간 완전히 푸른색이 아닌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청과 녹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많은 빨간색과 검은색 이야기도 포함해서 순수한 국어적 색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사입니다.